자, 지금부터 하는 것도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이것도 반복 학습이 좀 필요하고요. 이전 거랑 마찬가지로. 안 따라치셔도 되고요. 그냥 한번 쭉 보세요. 자, 이 0단어는 게시글이라는 단어예요. 이제부터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는 네이버 카페, 네이버 뭐가 좋을까? 반려동물 그런 게 있나? 그런 거 카페를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이런 글들을 떠올리셔야 돼요. 얘네들은 하나하나 전부 다 게시글에 해당하는 애들이죠. 지금 보고 있는 거는 게시글의 목록이고요. 맞죠? 이 게시글 하나하나를 그냥 아티클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배열에 담았겠어요? 여러 개니까. 게시글 여러 개를 다루려고 배열 모양으로 만들 거예요. 이렇게. 근데 모양이 좀 이상하죠? 일단 여기까지만 해놔도 저런 타입은 없는 타입이기 때문에 만들어서 써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지금 이거랑 다른 게 없어요. 그죠? 위에 거랑 아래 거랑 다른 점은 얘도 똑같이 배열이고요. 위에 것도 똑같이 배열이에요. 대신에 이 안쪽에 들어가는 내용이 좀 다른 거죠. 그죠? 얘는 인트들이 들어가는 거고 얘는 이런 객체가 들어가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죠? 각각 만드는 재료가 좀 다른 거예요. 자, 제가 이렇게 했대요. 그럼 얘는 뭐예요? 생성자죠. 그죠? 뭔지 몰라도 그냥 생성자잖아요. 클래스 네임이랑 똑같으니까. 맞죠? 저는 글에 대한 속성으로 id 하나랑 registry date, 그러니까 작성 날짜 정도 되는 이런 속성을 하나 넣을 거고요. int id string reg date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this.id는 id, this.regdate는 registry date라고 할 거예요. 이렇게. reg date. change int가 아니라 string이구나. 이렇게 할 겁니다. 자, 얘는 생성자예요. 맞죠? 생성자 메소드. 우리가 원래 아는 생성자는 이런 모양이었잖아요. 그죠? 얘를 메소드 만드는 모양이다 라고 했을 때 이 녀석들의 정체는 뭘까요? 얘네들의 정체는 매개 변수죠. 메소드 만드는 모양이니까요. 매개 변수잖아요. 그죠? 클래스 네임이랑 똑같은 거. 이 녀석은 그냥 생성자 자체를 나타내는 거고 소괄호, 중괄호 써주는 거잖아요. 그죠? 이번에는 매개 변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가 실행될 때 인자를 받겠네요. 똑같아요. 그냥 얘 construct 메소드라고 합니다. 실행할 때 인자를 받게 돼요. 매개 변수가 존재하니까요. 일단은 제가 글 2개의 객체를 만들었다고 가정을 해보죠. 1번 객체 있는 거고 2번 객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안쪽에 id랑 regiDate 이렇게 있는 거죠. id랑 regiDate 똑같이 있겠죠. 제가 하고 싶은 건 1번, 2번, 이게 날짜는 뭐 임의로 이렇게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은 이 녀석들이잖아요 지금. 그죠? 여기서 중요한 거, 이 dis.id를 얘한테 야 dis.id 뭐야 하면은 이 공간을 말할 거고요. 마찬가지로 얘한테 야 dis.id 뭐야 하면은 이 녀석을 말할 거예요. 즉 똑같이 이름이 dis여도 각각이 받아들이는 그 공간의 위치는 다르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우선은 이를 살짝 주석 처리를 해놓고 아티클 1번은 view 아티클을 할 겁니다. 이렇게 객체 이렇게 만들잖아요. 근데 뭐라 하죠? 왜 그러냐면 이런 컨스트럭터는 없대요. 왜냐면 이 컨스트럭터는 매개 변수가 있는 컨스트럭터인데 얘는 지금 인자가 없는 형태죠. 그래서 얘가 뭐라 하냐면은 add argument라고 해요. 그러니까 인자 추가해, 아니면 컨스트럭터 여기서 파라미터를 없애, 즉 매개 변수를 지워, 아니면 새로 하나 만들어 잖아요. 그렇죠? 여기다가 추가하던가 얘를 없애던가 아니면 새로 만들던가 방식이 좀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얘를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자, 지금 이 클래스의 컨스트럭터는 몇 개예요? 2개 있는 거죠. 그죠? 겹치지 않나요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메소드 시그니처가 다르니까요. 똑같은 이름의 메소드 시그니처 다르게 해가지고 여러 개 정의할 수 있는 게 오버로딩이었죠. 메소드 오버로딩, 다형성, 폴리모피즘. 그죠? 지금 객체 하나당 생성전 2개 있어요. 아티클 1.id 하면 이거 뭐 나와요? 공간은 있는데 제가 값을 넣어준 적이 한 번도 없네요. 0 나오겠죠 그러면. 그쵸? 이거 복사해가지고 아티클 2라고 해보죠. 2번 게시물이 등장을 했어요. 근데 이때는 2 그리고 2023 1, 2, 2 이렇게 했대요. 잘 보세요. 이때 new 할 때는 1번, 2번 뭐가 실행돼요? 인자가 없으니까 매개 변수가 없는 이 녀석이 실행되겠네요. 이때는 인자가 있으니까 매개 변수가 있는 이 녀석이 실행되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좀 다양하게 쓸 수가 있어요. 모양은 이런 식으로 나오죠. 왜냐면 아티클 1의 id는 여전히 공간을 채워주지 않았는데 얘는 지금 뭘 했어요? 그 객체 내부의 공간을 채워주는 행위를 한번 했잖아요. 그렇죠? 객체 내부의 공간을 받아온 인자값을 바탕으로 매개 변수를 활용해서 넣고 있는 거죠. 이렇게. 자, 제가 여기다가 dis.id는 1 했어요. 실행하면 뭐라고 나와요? 1, 2 나오겠죠. 왜냐면 얘는 new가 되자마자 그 안쪽 값을 1로 채워 넣을 거니까요. 그쵸? 이때랑 실행되는 컨스트럭터가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죠. 얘를 2번으로 만들고 얘를 3번으로 만들게요. 얘는 3번. 자, 실행하면 뭐라고 나와요?
113 나오겠죠. 왜냐면 이때 당시에는 1, 이때 당시에는 1, 이때 당시에는 3이라는 데이터가 직접 들어가니까. 그렇죠? 여기다 그래서 하나 추가를 할 건데 static int last id예요. 얘가 이런 식으로 글이 써진 순서대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글이 써진 순서대로 번호가 자동으로 매겨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넘버링을 시키고 싶은 거예요. 저 스태틱 어쩌고 하는 거는 계속 나올 건데요. 스태틱 int last id 같은 애는 계속 나올 거예요. 잘 보세요. 일단은 두 개만 해보죠. 얘는 지워놓고 지금 그냥 1이잖아요. 자, 아티클 클래스 하나 있고요. 아티클 클래스예요. 그리고 여기는 저 클래스로부터 나온 객체가 하나 있습니다. 두 개 있습니다. 두 개. 왜냐면 뉴가 두 번이니까요. 이거 좀 잘 보셔야 돼요. 아티클 클래스는 동일하게 이 녀석들을 보고 만들었기 때문에 이 안쪽 상황은 똑같이 생겼겠죠. 그죠? 오른쪽은 U를 통해서 만든 아티클 클래스들이에요. 공간은 ID, 리지데이트,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static int last id는 안 그렸잖아요, 제가. 얘는 어디 있냐면 클래스 내부에 존재합니다. 이렇게. 이 녀석은 static int last id예요. 클래스가 딱 하나 갖고 있는 거예요. 객체마다 존재하는 게 아니라 클래스가 갖고 있는 애들. 이 녀석은 공공재예요. 이 객체도 여기 접근할 수 있고요. 이 객체도 여기 접근할 수 있어요. 이게 뭔 말이냐? 여기 보면 얘 이거 ID랑 얘 레지데이트죠. 마찬가지로 ID랑 레지데이트죠. 얘네끼리 서로 간섭할 수 없죠. 따로따로 존재하는 객체고 격리되어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그죠? 대신에 클래스 내부에 있는 이런 변수에는 얘도 접근할 수 있고 얘도 접근할 수 있어요. 이렇게 객체마다 존재하는 게 아니라 클래스에 딱 하나 존재하는 것을 스태틱 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녀석의 값 세팅을 먼저 해줄 건데, 그럼 그냥 생성자 쓰면 되잖아요. 그죠? 저 여기다가 0 넣고 싶어요. 그냥 시작하자마자 0으로 하고 싶어요. 생성자 여기 있죠. 근데 얘는 객체 만들 때 생성자지 클래스 만들 때 생성자가 아니잖아요. 스태틱 전용 생성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녀석에 대한 생성자예요. 그냥 스태틱 전용 생성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last id는 0을 여기 안에서 해줄 겁니다. 얘는 객체 만들 때, 즉 new 아티클 이때 실행되는 게 아니라 그냥 프로그램 시작할 때 딱 한 번 실행돼요. 그러니까 클래스 자체가 만들어질 때 딱 한 번 실행되는. 이거 굳이 안 쓰고 싶다 하면은 여기다 이렇게 써도 돼요. 그냥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생성자 쓰느라 이렇게 한 거고, 기존에 미리 한번 실행이 됐다 라는 거고요. 얘는 이 녀석이 값을 지금 0을 갖고 있죠. 그렇죠? 여기가 0인 상태예요. 그냥 만들자마자 0이에요. 얘가 되는 순간은 이 클래스가 만들어질 때, 즉 프로그램이 시작될 때, 그러니까 아직 U가 한 번도 되지 않았을 당시에도 얘는 0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보다, 얘네가 태어나는 순간보다 얘가 0이 되는 시점이 좀 더 빨라요. 그래서 아티클을 하나 만들게 되면은 last id 플러스를 할 거고요. 여기다 1을 넣는 게 아니라
라스트 아이디를 넣을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자, 어쨌든 실행은 메인 메소드 기준이니까 이 아래쪽을 읽으면 될 거예요. 지금 눈으로 한번 실행을 해보세요. 얘네들 가지고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여기에 뭐라고, 여기에 뭐라고. 잠시 한번 해보세요. 결과는 1, 2 나오겠죠. 자, 여기 1이고 여기 2라고 나왔어요. 잘 따져봐야 돼요. 0으로 부여받은 때는 얘가 스태틱 요소기 때문에 그냥 실행하자마자 0이에요. 0을 했습니다. 자, 5번째 줄이 실행이 됐어요. 그러면 1번이 실행돼요, 2번이 실행돼요. 뉴 아티클을 할 때 인자가 없으니까 1번이 실행되겠죠. 매개 변수 없는 거. 그죠? 얘는 아직 등장조차 안 했잖아요. 근데 라스트 아이디 플러스 블루를 했어요. 그럼 얘는 뭐 몇이 돼요? 1이 되죠. 그죠? 그리고 나서 뭐 했어요? 그리고 1번 객체의 아이디 공간 안에다가 1을 넣었네요. 이거요. 맞죠? 그 다음에 출력하니까 1 나온 거고 8번째 줄이 실행될 때는 얘도 마찬가지겠네요. U니까 이 1번이 실행되는 거잖아요. 그죠? 인자 없는 생성자가 다시 매개 변수 없는 생성자가 실행되어야 되는 거니까요. 라스트 아이디는 몇이 됐어요? 1에서 2가 됐죠. 그죠? 그걸 어디다 넣겠대요? 이거는 여기다 넣겠다 그러잖아요. 여기서요. 그죠? 시점의 차이에 의해서 2번이 또 출력이 될 거고요. 그죠? 얘가 먼저 생겨났고 얘도 하나 올려놓고 얘도 만들어지면서 하나 올려놓고, 그러니까 각각 접근이 가능한 거죠. 요게 좀 보여야 됩니다. 각각의 객체가 갖고 있는 애들이랑 얘네들이랑 이 녀석이랑은 차이가 좀 있어요. 클래스 내부에 하나 있는 애. 좀 구별을 해서 익혀야 돼요. 자,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모양이 좀 바뀌었어요. 지금 디스 점 어쩌고 아니고 디스 바로 소괄호예요. 모양 잘 보세요. 디스하고 바로 소괄호죠. 그냥 점 아니고.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이 한 줄이 의미하는 거는 생성자 안에서 다른 생성자를 실행하고 있는 거예요. 모양으로 외워주세요. 얘는 생성자 안에서 다른 생성자한테 일을 떠넘기는 중입니다. 이 한 줄은 그냥 보면 함수 실행하는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각각 인자가 될 거고요. 여기서 의미하는 디스 메서드는 이 생성자 메서드를 의미해요. 즉, 이 녀석이 실행될 때 new article 하면은 1번, 2번 중에선 얘가 실행되는 게 맞아요. 왜냐면 인자가 없으니까요. 대신에 이 안쪽에서 다른 생성자를 호출하고 있는데 라스트 아이디 플러스 1 하면 뭐예요? 지금 원래 0이었으니까 얘는 1이 된 상태로 아이디로 들어갈 거고, 얘는 그대로 이 스트링 들어갈 거고, 이 각각의 객체 내부에 공간을 채울 거고요. 그 다음에 new가 한 번 더 됐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1번 메소드, 1번 컨스트럭터 메소드가 실행이 되겠죠. id 플러스 1 하면은 뭐예요? 이전에 얘는 1이 됐었기 때문에 2가 돼서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 얘는 같은 값 이렇게 들어갈 거고, 그래서 동일하게 1, 2가 나옵니다.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그 꼴을 잘 봐야 돼요. 얘는 뭐가 실행되고 어디가 먼저 실행되고 이런 거 실행 순서라던가 뭐 어디에 인자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특히 이거 얘랑 그러니까 다른 생성자를 실행하고 그리고 나서 이 스태틱 변수 안에 값을 바꿔주는 시점이라던가. 근데 문법 자체가 얘는 this는 컨스트럭터 내부에서 맨 윗줄에서밖에 못 써요. 이렇게 하면 못 써요 얘는. 그러면 얘가 뭐라 하냐면은 first statement in a constructor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constructor call이라고 되죠. 이 행위 자체가 constructor call이에요. 생성자 호출. 생성자 호출은 생성자 안쪽에서 첫 번째 스테이트먼트여야 된다 하잖아요. 이게 맞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줄이 의미하는 거는 이걸 요구하는 겁니다. 첫 줄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 했던 거고. 자, 저는 여기다가 이렇게 해볼게요. articles의 여기 articles의 제로에다가 article의 1 이렇게 꼽을 거예요. 그 다음에 article의 1에다가 1을 꼽을 겁니다. 자, 이거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얘가 안 되는 이유는 보겠어요. initialized 어쩌고 하죠. 그렇죠? articles may not have been initialized 이렇게 나오잖아요. 객체가 없어요. 배열 객체가 없는데 넣겠다고 하고 있는 거니까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얘는. 그러니까 넣을 공간 자체를 만들어 놓지 않고 지금 이 상태였잖아요. article 10개 꼽을 수 있는 공간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서 넣는 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뭐라고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녀석한테 넘겨받은 리모컨을 첫 번째 공간에다가 이 녀석한테 넘겨받은 리모컨을 두 번째 공간에다가 이렇게 넣고 있어요. 맞죠? 근데 전달을 해주느니 차라리 이렇게 해줘도 되겠네요. 이러면 총 글이 3개 있는 꼴이고요. articles의 제로에 꽂혀있는 녀석의 id 1, 2 실행하면 뭐 나와요? 출력하면 articles의 1, 2, 0, 1, 2 1, 2, 3 나오죠. 그죠? 눈으로 왜 이렇게 나오는지 한번 따져보세요. 지금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뉴 아티클이에요. 어쨌든 뉴 아티클인데 얘네들이 실행되기도 전에 스태틱 얘는 이미 한번 세팅이 됐을 거고요. 그죠? 이 3개는 전부 다 매개 변수 없는, 그죠? 인자 없는 놈이 실행되는 거니까 매개 변수 없는 이 생성자가 실행이 되는데, 이 안쪽에서 다른 생성자를 호출하고 있기 때문에 각각 id랑 regidate가 설정이 되어 있을 거고요. 이 안쪽에는. 그죠? 얘는 0부터 시작이니까 첫 번째 생성된 녀석의 id는 1, 그 다음은 2, 그 다음은 3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그렇죠? 여기서 last id 값을 변경해주지 않는다면 다 똑같이 1일 거예요. 왜냐면 마지막에 추가된 놈은 누군가 한 명은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냥 생성자 이용해서 자동으로 번호를 매길 수 있게끔 여기다가 내가 3번에 대한
뭔가를 할 거고 여기다가 실제로 글을 하나 더 썼대요. 이렇게. 그럼 자동으로 4번 글이 되잖아요. 그죠? 생성자와 이런 스태틱 변수를 이용해서 자동으로 넘버링 되게끔 하고 있는 거고. 자, 문제는 여기부터예요. 공간이 3개밖에 없대요. 그러면 당연히 안 되겠죠. 4개째가 들어갈 공간이 없잖아요. 그죠? 어떻게 넣냐? 범위를 벗어났는데 어떻게 넣냐 하고 있는 거니까. 해결 방법은 뭐예요? 얘를 늘려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럼 문제 없잖아요. 크기를 좀 늘려주면 될 거고, 크기가 아예 그냥 여유가 좀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자, 얘네들을 지금 다 ID로 구별을 하고 있는데 이 ID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녀석들 있죠. 얘네들을 구별하는 고유 식별자가 있어요. 메인 식별자. 얘네들끼리 다 다른 것. 사람으로 치면은 주민등록번호, 우리나라로 치면 주민등록번호 정도가 붙어 있어요. 걔네들을 ID라고 합니다. 글의 번호가 붙어 있어요. 또 뭐 블로그, 게시판, 카페든 뭐든,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런 게시판 성향을 갖고 있는 이런 사이트들 있죠. 그죠? 이런 데다가 글을 쓴대요, 내가. 그러면은 보통 제목 입력하는 란이 있고, 여기 내용 입력하는 란이 있고, 여기 글쓰기 버튼 이렇게 있을 거고, 맞죠? 날짜 이런 거 있죠. 날짜 입력을 저희가 하나요? 아니죠. 작성일 이런 거 우리가 안 쓰잖아요. 그죠? 그냥 제목 내용 쓰고 글쓰기 버튼 누른단 말이에요. 글쓰기 버튼을 누르는 시점에 제목과 내용으로 이루어진 객체가 하나 생성이 되면은 걔는 1번 글이야 하면 되겠네요. 이전에 사람 한 명에 대한 정보를 조립했듯이 똑같이 하면 돼요. 자, 마찬가지로 내가 이 글 하나를 쓰는데 제목, 내용, 글쓰기 버튼만 있지 날짜 이런 거 쓰는 거 없었고, 내 글은 몇 번이야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죠? 얘네 하나하나 전부 다 고유의 그 번호를 갖고 있는 글들인데, 볼만한 게 뭐가 있을까? 볼만한 거 이런 거. 실제로 다 번호가 부여가 되어 있고요. 번호는 사용자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자동으로 매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인력관리소에서 너는 1번, 너는 2번, 너는 3번을 해줬듯이 그거는 이 관리자의 입장에서 매겨야 된단 말이에요. 얘는 사실 DB에 관련된 내용이 좀 들어가 있는데, 지금 보고 있는 얘네들은 전부 다 하나의 데이터들이고요. 전부 다 데이터들이라고 보셔야 돼요. 하나하나의 데이터들. 이게 왜 아이디를 부여를 해놔야 되냐면, 뭐 내 카페에 글이 3개가 있는데 누구는 글 제목을 이렇게 했어요. 안녕하세요 뭐 쓰고 있고, 이렇게 총 3개의 글이 있어요. 순서대로 1, 2, 3번 글이에요. 근데 내가 이런 번호 이런 거 몰라요. 번호 이런 거 모르고, 아 제목 안녕하세요 이런 느림표인 거 지워야겠다 했어요. 근데 얘는 김철수가 쓴 거고요. 얘는 김영희가 쓴 거예요. 김철수가 쓴 안녕하세요라는 글을 지워야겠다 했는데 내가 검색을 안녕하세요 느림표를 지워야지 하고서 이걸 지웠단 말이에요. 잘못 지운 거네요. 그렇죠? 이런 거는 그냥 작성자에 대한 정보인 거고, 이 제목만 따져서 아니 안녕하세요 느림표 지워야겠다 해서 그냥 아무거나 지웠어요. 근데 실제로 내가 지워야 되는 데이터는 이 녀석이었어요. 근데 만약에 얘가 1번, 2번, 3번 그리아를 해놓으면은 이럴 일이 없다고요.
아 그냥 1번 글 지워야겠다 하면 나머지 몰라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유 식별자 역할을 하는 이 녀석은 하나 필요한데, 얘는 이제 DBMS에서는 PK라고 합니다. 프라이머리 키라고 해요. 자, 메인 식별자. 그러니까 얘네들을 구별할 수 있는 메인 단서를 뜻합니다. 프라이머리 키인 번호를 내가 직접 내 글은 몇 번이야를 안 하기 때문에 지금 이 과정을 넣은 거예요. 자동으로 증가하게끔 해놔야 돼요. 내부적으로 글이 하나 쓰여질 때마다 자동으로 번호가 부여돼서 증가하도록. 이 녀석의 역할은 단순해요. 내가 몇 번까지 썼더라 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들어온 글이 몇 번이더라 를 누군가는 한 명 기억을 해야 되니까요. 자동화하는 방법은 많지만 지금은 좀 개념을 익히기 위해서 생성자랑 스태틱 뭐 이런 거 방식이랑 섞어 쓰느라고 이렇게 좀 해봤고, 좀 더 실용적인 거는 하면서 알려드릴게요. 실제로 게시판 만들 때. 그래서 스태틱 전용 생성자는 이렇게 생겼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new가 될 당시에 어떤 생성자를 찾아가는가 이런 것도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 지금 값들은 다 세팅되어 있어요. 이 안쪽에 이렇게요. 여기 임시로 넣어준 데이터들이 있죠. 그렇죠? 근데 나는 이번에 5번 글을 쓰는데, 잠깐만, 1, 2, 3, 4 5번 글을 쓰는데 여기 4번이 될 거고, 얘는 뭐 다른 날짜 데이터를 갖고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러면 얘가 4번을 까보면 이런 거 나오잖아요. 얘는 이거 거치지 않고 그냥 여기로 바로 갔다는 거네요. 맞죠? 인자가 2개 있는 생성자가 실행되는 거니까요. 모양 맞게 그냥 찾아가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진짜 지금부터인데, 제가 여기를 3이라고 해놨어요. 3. 그럼 지금 당장 모자라죠. 근데 저는 이거 충분할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여기다가 그럼 글 100개면 충분하겠지? 했단 말이에요. 그럼 과연 얘는 충분한가? 당장 101번째 글이 써진다면은 또 오류 나겠네요. 어레이 인덱스 아웃 오브 원즈 하면서. 그죠? 그럼 또 멈춘 다음에 요거 하나 늘려줘야지 하는 거죠. 이거 왜 이런 개념이 나오냐면은, 지금 이 카페만 해도 532개의 글이 있단 말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그럼 나 여기 글 1000개만 들어갈 수 있게 뚫어놓으면 되겠다 해서 만들어 놨어요. 그럼 과연 이 1000개의 글이 들어갈 수 있는 배열은 충분한가? 왜냐면 카페 규모가 커지면은 이런 식으로 뭐 45만 개 정도가 되는데, 얼만큼의 사람이 몇 개의 글을 쓸지를 모르는 시점에서 이 크기를 미리 정해버리는 거는 위험한 거잖아요. 그죠? 이게 만약에 뭔가 문제가 생긴다면은 이제 사이트 문 닫고 이거 업데이트 한 다음에 다시 돌려야 되는 거니까.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 정도면 충분해요. 남기지 않고 그냥 딱 맞춰서 쓸 것인가,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진짜 막 여유롭게 잡아 놓을 것인가. 여유롭게 잡아놨다고 생각을 했지만 얘는 과연 여유로운가? 왜냐면 10만 개가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 방금 전에 이 카페만 봐도 40만 개가 넘었잖아요. 그죠? 얘는 좀 지금 투박한 버전의 배열을 쓰고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한계가 정해져 있는, 여기서 제일 베스트는 몇 개인지 상관이 없으면 그냥 넣으면 넣는 대로 다 들어가면은 제일 좋겠네요. 그죠? 게시판을 운영하는 관리자 입장에서는 내가 이 공간을 제한해 놓지 않는 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을 내일 이어서 하고 바로 게시판으로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전까지 내용, 지금 특히 오늘 2개밖에 안 했는데 2개가 좀 난이도가 있는 편이라서 이 2개를 기본으로 할 거기 때문에 조금 신경 써서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